제가 지금 한 4주 정도 진행했죠. 이 상완신경총 흉곽출구 주근에 관한 거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 어떻게 운동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연구를 총 3편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TOS, 흉곽출구 증후군을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연구가인데, 특히나 이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 그런 연구자인가 봐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연구자인데, 실제 자기가 하는 중재들, 또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이제 참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요 내용이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것의 증상은 상하신경총 자체의 병변이라기보다는 근위부, 그러니까 이 상지에 이제 더 근위부에 있는 그런 관절들, 경추, 흉추, 견갑골, 견갑골은 상지의 일부긴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움직임 조절 실패에 따라서 근육이 긴장되면서 생기는 문제와 관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각근, 흉쇄유돌근, 상부 승모근에 편하게 있을 때 근육 톤의 증가를 핵심적인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직접 늘리거나 푸는 것보다는 신경의 과부하를 만드는 움직임 패턴을 바꾸는 게 좋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 크게 네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보기 좋은 그림이 수록 거기 들어가 있는데, 모빌리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운동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견갑골 안정화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지구력을 기르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 척추 정렬과 안정화를 만드는데 이제 첫 번째로 진행하라고 하고 있고요. 경추, 흉추의 기능적 망곡을 회복하라. 그리고 흉추의 신전 능력을 확보하라. 그래서 이제 흉추의 상태를 보는 그런 평가 같은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하게 서 있을 때 흉추 라인의 길이를 재고, 신전을 했을 때 흉추 길이를 재서 그 좁아지는 거리를 가지고 흉추의 움직임 능력을 평가를 해요. 그래, 그런 평가를 토대로 이제 운동 중재를 하고 좋아졌는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 머리, 흉곽, 견갑골, 정렬 정상화. 한마디로 이제 척추 전체에 대한 정렬을 이제 회복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척추 정렬의 부재로 인해서 경부 근육에 과도한 긴장이 유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상하신경총 주변의 기계적 스트레스의 문제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정렬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움직임도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상하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데 정렬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 신경이 지나는 공간의 협소화를 만드는 움직임 패턴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먼저 근위부가 되는 척추의 정렬을 회복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재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음, 견갑골 안정화 그리고 모터 컨트롤에 대한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뭐 YTW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운동을 그냥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상적인 움직임에 부합되도록 운동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럼 모토 컨트롤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하는 걸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거근 중심의 운동 조절 제약습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견갑골의 상방회전과 후방경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운동 중에 과도한 견갑골의 하강과 전이 되는 것을 이제 억제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동적인 안정화를 만드는 것, 이렇게 두 번째 중재로 권장하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추의 심부 안정화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SNS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수업을 할 때도 회원이 이제 뭐를 재활을 하러 오셨냐면은 팔꿈치, 첫 번째 팔꿈치, 잠깐만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어깨, 세 번째가 발이요, 발. 근데 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등산이나 이런 걸 엄청 많이 좋아해요. 근데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좀 아프신 데가 많은데 등산만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대요. 열심히 하는데 무제반증이 엄청 심하고 발이 진짜 엄청나게 안 좋아요. 50세가 안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발을 봤더니 어 그냥 단순히 무지 외화증이 있는 게 아니라 무지 제한증 있죠? 무지 제한증, 할룩스 리미터스라고 하는데 이게 더 심하면 이제 강직증이 되는 거거든요. 엄지발가락의 제한이 그냥 일반적인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제한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뒷땅 쳐가지고 인대가 파열됐어요. 안 좋고 이것도 재활하고 있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경매했는데 팔의 풀 플렉션, 풀 에비덕션을 하면 끝부분에서 아파요.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등한시하다가 이게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제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치료에 약간 그 집중을 하는 편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어깨가 또 아프다고 해서 봤더니 이분이 목이 이런 센터 라인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목이 옆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목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 눕혀서 또 봐봤어요. 누워서도 치우쳐 있어요. 이렇게 보통 눕게 되면은 정면으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누워서도 외회전을 해봤더니 똑같이 아프대요. 이분이 외회전할 때 아프다고 했거든요. 근데 누워서 외회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력에 뭐 체간이나 전신에 대한 조절이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회전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죠. 그렇지만 팔 자체에 대한 외회전에 자체에 대한 그 이센트릭한 힘은 더 많이 발생은 되긴 하겠죠. 어찌됐건 간에 그런 이제 체간의 안정화를 좀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뭐를 보냐면은 이 흉곽출구 중재 첫 번째로 제안했던 척추 정렬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목에 대한 정렬을 수정해 봐요. 목에 대한 정렬을 수정해 봤는데 어깨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도 일단은 목이 한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오늘 보여드릴 견갑골을 움직임을 도와주고 또 견갑골을 잡아주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일단 목 교정을 하고 그런 것들 뭐 카이로프랙틱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인대에 대한 테크닉 이런 것들을 좀 하니까 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심으로 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을 다시 해봤더니 어깨가 너무 안 아프다라고 이거 뼈 부러진 거 아니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어깨에 문제가 있을 때 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목에 있는 그 견갑골에 있는 근육들이 척추에서 시작하는 근육들이 많죠. 엑시오 스카플라 머슬이라고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승모근 같은 근육들이 있을 거고
또 척추에서 견갑골로 연결되는 뭐 견갑거금도 있을 거고 능형근도 있을 거고 견갑골 안정화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일단 이 견갑골을 잡아주는 근육들에 뭔가 부재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의 문제를 단순히 그냥 회전근개가 약한가, 정거근인가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목에 대한 상태를 좋게 하는 것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워가지고 입이 이제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경추부의 심부 안정화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렇게 목이 틀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추부를 이제 정렬을 회복하고 안정화시켜서 주변 근육들이 보상적으로 쓰이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제 로컬 머슬, 흔히 얘기하는 안정화 근육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외제근,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들이 안정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목의 안정근들을 트레이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논문 내용이 요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상완신경총의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은 경추, 흉추, 견갑의 조절 실패가 만든 근육 긴장 패턴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재는 신경을 바로 건드는 신경 가동술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근신경 조절과 척추 견갑 안정화 회복에 초점을 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요즘에 막 신경 가동술에 대한 게 컨텐츠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신경 가동술을 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제 신경가동술 같은 것도 텐셔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슬라이더, 팔주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슬라이더 기법이 안전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신경가동술을 하게 되면 결과가 뭐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이긴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경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결과적인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들은 그냥 남아 있는데 신경을 그냥 이렇게 활주로 좋게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요즘에 워낙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제 그 여러 연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상하신경총의 이제 중재로 제한된 운동들이 사실상 이때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효과가 뭐 대부분 신경성 흉곽출구 증후군에서는 대부분 운동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운동이 좋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상황이 정리를 하기도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운동을 해서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운동 자체에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좋아진 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조건 뭐 어깨가 안 좋다라고 하면 어깨를 빼고 다른 부위 운동을 해도 어깨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어깨를 꼭 계속 뺄 수는 없잖아요. 운동을 언젠간 해야 되긴 할 건데 그럴 때 운동을 시작할 때, 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운동을 구성을 하고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이겠죠. 무조건 뭐 운동을 시키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근거 없이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논문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 또 제가 하는 운동도 몇 가지 준비하긴 했고요.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했을 때 이 흉곽출구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각근간, 그리고 이제 늑세공간, 그리고 흉근하 공간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동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움직임을 하니까 증상이 심해지는 건데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가 이 흉곽 출구에 협소함을 만들더라. 그러면 저희가 운동을 구성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그런 신경이 지나는 공간의 협소함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까? 움직임 패턴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스트레스를 덜 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견갑골 운동 이상증 아시죠?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중계들도 많이 이제 보셨을 건데 마찬가지로 이 신경성 흉곽출구 증후군을 다룰 때 저희가 이 신경이 지나는 공간을 혈관이 지나는 공간에 협소함을 줄여주고 동적인 상태의 스트레스를 덜 주려면 이 견갑골 운동 이상증을 척추 정렬을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답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견갑골 운동 이상증의 대가들의 논문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키블러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중재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흉곽출구가 사각근간, 늑세간격, 그리고 흉부나 공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호흡의 영향권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사각근은 그냥 당연히 보조 호흡근이고요. 늑세간격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어깨가 처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건데 보통 어깨가 처지면 호흡 패턴이 무조건 깨져 있고 호흡만 해도 체형의 변화가 생기긴 합니다. 흉근의 긴장 같은 경우에도 호흡을 하게 되면 흉근 긴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호흡 패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척추 정렬 이런 거 회복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흉곽, 그리고 골반, 견갑골 모두 다 해줘야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신경활주 능력을 이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동순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지구력과 근력을 길러 나가면서 가장 이제 움직임 요구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들, 내회전 동작들 이런 것들로 나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라고 한다면은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근육들도 비정상적으로 쓰일 거고 그러한 상태가 반복이 되다 보면 신경의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신경싹이라고 하는 신경이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어떤 유착 포인트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뭐 트리거 포인트라고도 하는 것 같고 트리거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발통점이라고 해서 신경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신경싹이 생기는 부위와 트리거 포인트가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거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중재에 추가할 만한 것들로 뭐냐면 이 신경이 지나는 그 부위에 보통 문제가 많이 되는 근육군, 신경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릴리즈 해주는 것들도 추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정중신경에 대한 것들만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거의 상하시죠. 좀 초반에 말씀드렸던 실기로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정경근막 이완 테크닉, 사각근을 직접적으로 건들지 말고 그 옆에서 실시하라고 했던 이 테크닉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제 지도할 때 사각근 간에 문제가 있는 분을 보통 이제 뭐 모두 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00% 호흡을 지도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조 호흡근으로 호흡을 많이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흡을 정상화시키는 트레이닝을 먼저 하기 전에 과활성화된 근육들을 먼저 해결해주면 더 효과가 좋은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순서하에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근막이완 같은 걸 먼저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이
먼저 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현장에서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흡 패턴에 대한 재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늑골 하부에 대한 호흡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이제 이 흉골에 대한 호흡의 반응,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흡 메커니즘을 이제 익숙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호흡 리듬을 조절하면서 호흡에 대한 이제 근력을 길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키블러 논문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도움되실 만한 운동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깨 운동들이 처방이 되는 것들이 뭐 이런 YT, W 이런 운동들 있잖아요. 그리고 외회전, 내회전 이런 운동들. 이런 것들이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이 되는데, 뭐 전곡은 하부 승모근 운동도 필요할 땐 많이 쓰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기능적이지 않고 단일 근육을 강화하는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블러 같은 경우에는 단일 근육을 이렇게 쓰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체인들, 척추, 하지, 견갑골, 더 나아 상지가 같이 쓰이는 패턴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누워서 하는 패턴보다는 앉거나 서서 하는 패턴들로 운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던 방법이 있고 효과를 보던 것들이 있으니까 또 저희들이 이런 방법들을 많이 했잖아요. 운동 손상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또 많이 했을 건데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별 문제 없이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 키블러의 관점을 보게 되면서 운동들의 구성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대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보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했던 이 사람의 그 경험적인 부분이 그냥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해볼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었고 저도 이 사람 방법을 따라하고 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라고 하는 거는 근력 부족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신체적 손상이다. 회 다 먹었어? 맛동산을? 어? 자, 그래서 가동성과 근력 자체를 다루는 중재들은 견갑 움직임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정말 제가 직접적으로 체감한 직접적으로 체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우리가 운동 손상에서 얘기하는 방법으로 저는 운동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왼쪽 어깨가 되게 오랫동안 안 좋았었거든요. 물론 지금 많이 나아졌긴 하지만 견갑골 움직임이 생각보다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한테 운동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 쉽사리 뭐 여타 SNS에 나오는 것처럼 또 그걸 만든 선생님한테 가서 운동을 해도 저의 경우는 좀 바뀌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몸을 못 보다 보니까 뭐 얼만큼 좋아졌는지는 근래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통증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이제 이러한 개념을 넣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블러가 이 견갑골 운동 의상증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아니라 정확한 운동 조절이 중요하다. 운동 중재를 할 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뭐냐면 견갑골이 우리 몸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협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 조절에 대한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운동 조절 위주의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운동 사슬을 통합한 운동을 하는 것. 다른 관절들과 같이 일하는 운동들을 하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디테일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 일단 처음에 운동 이상증을 수정을 할 때는 긴 지뢰파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와이레이즈, 티레이즈, 이런 운동들 있죠? 완전 긴 지뢰팔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A 운동 같은 거 있죠. 엎드려서 팔을 드는 이런 운동들. 이런 운동만 해도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부 승모근이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이 쓰이거나 견갑골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견갑 거북 막 튀어 올라오고 막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지뢰팔을 이용한 운동들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가이나 앙와이, 눕거나 엎드린 자세보다는 앉은 자세나 선 자세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래에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유행이 좀 지났나? 그러면 이제 발달 운동 있죠. DNS에서는 보통 이제 누운 자세부터 운동을 시작하죠. 무조건 누운 자세에서 하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운동 학습 차원에서 누운 게 좀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누워서 운동을 하는 걸 많이 선호하실 텐데 그리고 또 고유수용성 감각의 입장에서 피부에 닿아 있는 면적이 많으면 조절이 훨씬 더 용이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티블러 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앉은 자세나 선 자세를 우선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동성, 그다음에 운동 조절, 지구력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긴 지뢰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하고 나서 이제 후기에 사용을 하라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꼭 플라이오메트릭 기반의 어깨 운동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올바른 견갑골 위치를 확립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사슬의 주요 분절들을 활용해서 통합된 근활성 및 순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적인 움직임의 순서를 학습시킨다. 그때 써야 되는 모습이 이상적이도록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어깨가 운동 중에 으쓱 올라가거나 거상되는 동작 없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재활 초기에는 4주에서 6주 정도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 악화 없이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 여전히 짧은 지뢰팔로 운동을 하는데 보다 동적인 동작들을 추가하고 이후에 30도에서 45도 정도 팔을 올린 굴곡이나 외전한 동작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90도 이상의 긴 지뢰 운동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뒤에 간단한 예시 운동들이 있고요. 선생님들은 그 운동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운동들과 비교를 해서 이런 운동들이 이 시기에 제한됐던 운동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운동들을 조금 더 적재적소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동을 이제 우리가 운동 처방을 하기 전에 운동 선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가 이제 제한되는데, 첫 번째는 이 스카폴라 디스키네시스 테스트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그 탈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견갑골이 조금 보일 수 있는 옷 정도를 해야 이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고, 팔을 편안하게 3회에서 5회 정도 굴곡이나 외전을 하고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올라가는 모습이랑 내려가는 모습이 우리가 흔히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맞게 따라오는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팔을 올릴 때 축이 이동한다. 대표적으로 팔을 올린 한쪽으로 머리가 딸려가거나 돌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또는 척추가 휘거나 견갑골이 이렇게 휘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으로. 그런 모습인지 관찰하시고요. 어깨가 으쓱하면서 올라간다거나 과도하게 이러한 모습을 올라갈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내려올 때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려올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팔을 올렸다가 내렸더니 어깨에 대한 모습도 더 심해지고 견갑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태에 따라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흔히 나타나는 게 이렇게 견갑골에 내치견이 뜨는 것 그리고 하방회전되는 것. 이런 문제들이 흔히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관찰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움직임의 질이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평가로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운동을 선별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여드린 이 세 가지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스카폴라 디스키네시스 테스트를 하고 나서 세 가지 추가 평가를 해서 어떠한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고 운동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스카폴라 어시스턴스 테스트는 뭐냐면 팔을 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증상이 유발이 되겠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유발이 될 건데 견갑골을 이제 후방 회전하고 그리고 상방 회전을 도와줘 보는 겁니다. 팔을 들 때. 그랬을 때 이제 증상이 개선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뭐 회전근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견갑골에 대한 운동들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력 검사를 해요. 약간 스캡션 자세에서 팔을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서 근력 검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근력 수준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견갑골을 잡아줘 보는 거예요. 후방 회전 그리고 리트랙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근력 검사를 했는데 증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근력이 세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 안정화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견갑골 안정근에 대한 트레이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로우로 테스트가 보통 제일 덜 쓰는 흔하지 않은 테스트인데 이건 뭐냐면 이 경관절 신전에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이 막 들어가겠죠. 그럼 평가자가 느끼고 있을 건데 이때 힘을 풀라고 하고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때는 엉덩이에 힘을 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근력을 재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경관절 신전에 대한 근력이 만약에 세진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깨의 문제가 이 다른 관절의 협동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코어나 이런 골반, 고관절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어깨에 유익하다 생각하고 그러한 운동 처방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견갑골 운동 이상증을 보고 바로 운동을 선별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반응을 보고 운동을 선별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제한된 운동은 뭐냐면은 의식적으로 견갑골을 조절하게 해보는 건데 견갑골을 후인을 하게 해보는 거예요, 후인을. 견갑골을 예쁘게 후인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 견갑골 자체에 대한 움직임 조절이 가능해야겠죠. 그리고 견갑골이 제대로 이동을 하려면은 척추에 대한 정렬도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진 않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거부터 일단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가벼운 리트렉션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냥 바로 로우 같은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뭐야 어깨가 안 좋을 때도 덤벨로를 36kg 정도로 했어요. 한 손으로. 그래도 어깨는 안 좋아요. 팔의 전환이 빨리 털리고. 근데 이제 견갑골을 모으는 거를 엄청 이제 저는 그 당시에도 약간 이런 체형 교정이나 재활 이런 관심이 많아서 나름 흉추 신경도 신경 쓰고 견갑골도 고정을 잘하고 그리고 견갑골만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흉추의 로테이션도 신경 쓰고 그뿐만 아니라 지지가 되는 팔다리의 견고함에 대한 것들도 엄청나게 조절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증상이 악화됩니다. TOS가 악화돼요. 그래도 이러한 수준이 되지 않고 아무래도 했겠죠. 제가 제 몸을 못 걷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먼저 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로우로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로우로우랑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거의 도구 없이 운동을 지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은 지금 계신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사람이 지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자, 여기 무릎을 구부리고 있고 상체를 약간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관절도 약간 구부러져 있겠죠. 그래서 무릎, 고관절, 척추를 피면서 팔을 신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아까보다 근육들의 컨트롤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지지 않았나요? 견갑골이나 그런 위치도 훨씬 좋아. 이렇게 운동하는 것보다 여기 훨씬 좋습니다. 다른 근육들의 개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훨씬 모습이 좋아 보이네요. 뭐 이런 운동이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운동은 이 다른 관절들과 같이 협동하게 하는 거죠. 하지와 척추가 상지와 같이 협동하게 하게끔 하는 동작이었고 이랬을 때 근활성화 패턴이 좋아지더라. 근데 이런 운동을 처방할 때 아무래도 로우로우 테스트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지 이제 이런 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도움 많이 받았던 운동이 롬무버를 변형한 동작이에요. 롬무버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팔을 이렇게 드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배에 대고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동작을 보시게 되면 다리를 이렇게 벌렸죠, 앞뒤로. 그리고 나서 슬관절, 고관절을 굴곡하고 흉추의 로테이션까지 했어요. 흉추 굴곡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게 견갑골을 운동을 하는 건데 이 굽혀졌던 모든 관절들을 피면서 반대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견갑골에 대한 근육들이 운동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뢰팔이 다 견갑골에 짧게 작용하는 운동들만 진행하고 있죠. 이거는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짧게 작용하고 있죠. 이 동작을 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우선은 견갑골 관점에서 먼저 설명드리면 과도한 리트렉션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할 때 견갑골을 엄청 짜거나 그런 일이 뭐 없습니다, 일단은. 운동을 하니까 견갑골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실제 생활에는 그렇게 견갑골을 완전한 리트렉션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견갑골만 리트렉션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관절들과 유기적으로 협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은 과도한 리트렉션을 하지 않는 것. 어깨를 막 쥐어 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체가 펴지고 흉추의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견갑골이 이 흉추의 신전과 로테이션 때문에 리트렉션이 일어나고 더 내전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을 짜려고 하지 않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활용을 하냐면은 중하부 승모근이 일단 좀 타겟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흉추가 잘 서 있어야 되고 견갑골이 잘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중간 승모근은 항상 좀 떠올리면서 하는 편이에요. 중간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에서 시작해서 견갑골에 그게 외측에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좀 그쪽에 두고 그쪽에 좀 가까워지는 느낌을 좀 느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냥 모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예쁘게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이미지 큐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로베리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로베리 이게 철자가 맞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가볍게 손을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외회전하는 운동이에요. 여기서는 좀 소극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가볍게 숙였다가 이렇게 외회전하는 뭐 라운드 숄더 개선 운동으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도한 리트렉션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견갑골을 후인 하강 시켜주는 거예요. 후인 하강. 그래서 팔꿈치를 뒷주머니에 넣어라 그런 큐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로베리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많이 시키는 편이 아니어서
뭐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서야 롱레버로 이제 나간 거예요. 팔이 이렇게 뻗어지고 당겨지고 흔히 하는 로우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짧은 팔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긴 팔로 진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이때서야 이런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로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뭐 롱풀, 헬스장에는 그 롱풀, 시티드 로우 같은 거 있죠. 그 필라테스에서 하는 그런 케이블을 이용한 운동들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부터 좀 유사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리면 다리가 이렇게 좁은 것보다는 넓으면 상체를 숙였을 때 일단 균형에 대한 요구도 다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넓으면 일단 균형 잡기가 좀 용이하고요. 그렇게 고관절 굴곡과 상체의 굴곡 로테이션이 생겼을 때 하지에 특히나 힙에 자극이 가는데 훨씬 더 용이해요. 기저면을 조금 더 넓게 하는 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견갑골 짜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팔이 이제 올라왔어요. 90도까지 올라왔죠? 근데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올려보잖아요. 그럼 이때 들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90도 이상 올라가면 견갑골이 한쪽 이상하게 막 움직여요. 견갑골이 과도하게 빠져나가거나 상방회전이 안 일어나 버리거나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견갑골 운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선 그런 단계의 운동들을 충분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운동 설명드리면 팔을 든 상태에서 펜싱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팔을 든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견갑골 과도하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고관절, 흉추가 회전을 같이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보여드리는 운동이 뭐 어떤 분들한테는 좀 해보지 않고서는 감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기존에 했던 방법들이 너무 많고 효과도 있다 보니까 뭐 저런 운동을 하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국소 조절이 꼭 되고 나서 통합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돌다리를 이제 그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처럼 저는 하나라도 다 해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운동을 봤을 때 굉장히 제가 갖고 있는 개념과 틀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르다고. 그래서 잘 안 했었는데 제가 일단은 이런 운동을 했을 때 도움을 받았고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앉아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숙였다가 이거 아까 이거 있잖아요. 숙였다가 너 이렇게 숙였다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 흔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선생님들이 수업 때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좋게 갔어요. 근데 또 왔을 때 또 아프대. 근데 선생님들의 어떤 이 운동 처방이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이제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내 프로그램 문제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죄책감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걸, 효과적인 걸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운동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받고 또 언제 어디서 살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말 강력하거든요. 자, 그래 정중신경 역동학 검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경가동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에 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위 어딘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중신경에 문제가 되면 일단은 팔을 드는데 제한이 생깁니다. 130도, 15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외회전을 하게 되면, 정중신경은 엄청나게 신장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인 사람들은. 팔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신경 중에 하나가 정중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정중신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마사지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신경가동술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하면서 이러한 신경이 주로 문제가 되는 부위에 이완기법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보통 문제가 많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정중신경이 이제 그 경추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쇄골 밑을 따라서 흉부나 공간을 따라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정중신경은 이제 위에서 내려온 신경들의 가지신경이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정중신경이 되긴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메디안 널브라고 하는 게 정중신경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목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쇄골 밑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흔히 문제가 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이 상완에 요 부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밑에는 척골신경이 있고요. 위에는 정중신경이 있는데 이런 부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눌렀을 때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도, 3도의 딱 사이예요. 거긴 머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눌렀을 때 직접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특히나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고 좀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네이터 테레스, 원회내근 이런 근육들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 부위에 이 부분 있죠? 무지부라고 하는 그런 부분, 모지부. 이 부분이 전중식에 문제가 되는 그런 스팟이에요. 이런 포인트. 그리고 이 손목 터널 부분에서도 정중신경이 흔히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위들을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함께 이완하는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작에서 이제 오버헤드 동작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키블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흔히 얘기하는 T, Y 이런 운동을 하더라도 키네틱 체인을 전부 다 활용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법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벌리는 거, 숙였다가 회전을 하면서 벌리는 거, 숙였다가 회전을 하면서 Y, 숙였다가 회전을 하면서 Y,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롬무버 운동은 이렇게 저는 이 운동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오버헤드 동작을 진행할 때 팔꿈치가 이제 90도 라인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동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 팔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골반의 회전, 흉추의 회전, 그리고 흉추의 굴곡 내려갈 때 신경 쓰시고 일어날 때는 다 돌아오면서 팔이 넘어가는데 과도한 이제 견갑골 모음을 하지 않는 것. 흉추가 회전되면서 견갑골이 살짝 느낌이 나는 정도로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언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단계를 충분히 넘어와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효과도 좋고 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 효과를 좀 많이 봤던 운동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곰 자세. 여기 자세가 조금 틀리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DNS에서 얘기하는 베어 자세예요. 베어. 곰 자세라고 하는데 팔이 일단은 한 150도 정도 조금 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사하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팔이 어느 정도 올라간 위치로 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견갑골 전방 회전되고 막 난리 나는 자세죠. 손목도 부담스럽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분은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 전신에 있는 관절들이 협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키네틱 체인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앞서 보여드렸던 연구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상체가 움직일 때 흉추에 신전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체 굴곡이 일어날 때 이 흉추의 신전을 무조건 강조하게 되거든요. 동작 자체가.
근데 흉추의 신전이 적절하게 일어나려면 또 전제가 돼야 하는 건 뭐냐면 이 요추 골반의 안정화예요. 요추 골반이 안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복부, 적당한 복강 내 압력이 잘 형성이 됐는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베어 포지션은 이 운동 자체가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동작 자체에서 복강 내 압력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우수한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추부가 안정돼 있고 흉추부의 신경은 유도하기 편하면서 팔이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 실제로도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회원분들이 좀 싫어하는 운동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좋은 동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추부, 흉추부, 이제 견갑골의 상태도 바라보면서 이런 운동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동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한 다리를 만약에 들잖아요. 이 다리를 든다. 그러면은 이 손이 운동이 더 많이 운동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2단계를 넘어서서 어드밴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깨 운동 같은 거 할 때 숄더 프레스 같은 것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머슬 트레이닝으로 하긴 하지만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동 안 하고요. 보통 이제 이런 랜드마인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랜드마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팔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그 상지부터 하지를 전체적으로 다 쓰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되게 다양한 동작이 있긴 하지만 스쿼트 앤 프레스 단순히 그냥 팔로 미는 게 아니라 하체부터 힘을 쓰기 시작해서 흉추가 신전되면서 팔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 굉장히 기능적인 패턴이죠. 이러한 중재들을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선생님들한테도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안내해 드리면서 현재 하고 계신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흉곽출구 증후군에 대한 강의를 5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논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채팅방 후기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월요일까지 되도록이면 제가 취합해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보내주실 분들은 월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 강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